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지스 뇌과과 김기영이고요. 네, 이 향기 콘서트에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저희 방에서 제가 포닥 때부터 계속 연구해왔던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방은 C엘레건스라고 하는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모델 동물을 사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행동 연구, 그다음에 감각 연구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아가 플레이트 위에 저희가 C엘레건스를 키우는데요. 요만한 아가 플레이트고 여러분들이 눈이 되게 좋으면 볼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작은 동물입니다. 이 C엘레건스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제 현미경의 그 뷰에서 이렇게 보이면 얘가 이제 머리고 꼬리고요. 얘가 앞으로 이렇게 막 이동하는데 얘가 어떤 뭐 냄새나 어떤 맛을 좋아하면 앞에다가 저희가 그런 냄새나 맛을 줬을 때 얘가 그걸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고요. 그 맛이나 냄새를 싫어하면 뒤로 물러납니다. 저희가 에스케로사이드 넘버 3라고 하는 페로몬을 가지고 하는데요. 페로몬은 보통 동물에게 무색 무취로 작동하지만 C엘레건스도 사람은 근데 사실은 페로몬의 존재가 거의 없다라고 뭐 그렇게 컨센서스가 되어가고 있는데 C엘레건스는 이 에스케로스 넘버 3라고 하는 페로몬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 싫어하는 걸 제가 포닥할 때 이제 밝혔었고 제가 왜 싫어하는지 어떻게 싫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꾸준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앞에다가 페로몬이 들어있는 용액을 떨어뜨리면 1초, 2초, 3초 지나면 얘가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이 페로몬에 대해서 C엘레건스는 어보이던스 반응을 보인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이 실험을 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게 하나의 벌레들입니다. 벌레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이 하나의 데이터가 어떠한 걸 의미하냐면 저희가 페로몬을 줬을 때 얘가 싫어하고 그냥 나가면 0이에요. 근데 저희가 보통 결과를 어떻게 내냐면 하나의 벌레를 가지고 10번 테스트를 해서 10번 테스트를 해서 얘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0, 싫어하는 쪽으로 하면 1로 표시를 해서 그거의 합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평균을 내 가지고 얘가 좋아한다, 싫어한다고 말을 하고 보통 실험을 하면 한 50%의 벌레들이 이 냄새를 싫어해요. 이 페로몬을 싫어해요. 근데 다시 이거를 보면 하나의 벌레가 반응이 없다가 이제 반응을 해요. 10번을 하면 4번 반응을 하고 6번을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떤 벌레는 반응을 완전히 다 안 하고 어떤 벌레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무시하고 결과를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C엘레건스는 사실은 모든 C엘레건스 하나의 엄마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아이소제닉하다고 해서 유전자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자웅동체라서 하나의 엄마가 스펌하고 에그를 같이 만들어서 이게 수정되니까 자손들은 완벽하게 유전적으로 똑같다라고 저희가 당연히 똑같고요. 근데 얘네들이 키우는 상황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어떤 향기 콘서트니까 어떤 냄새를 맡으면 저희가 향수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향수라고 그래도 심지어 제가 어쩔 때는 그게 되게 좋은 냄새가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별로 안 좋은 냄새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제만의 차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뭐 쌍둥이가 전부 다르게 이것들 반응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작은 뭔가 그거에 대한 메커니즘 뭔가를 계속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의 어떤 감각 행동이나 어떤 운동 행동이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를 behavioral plasticity 그래서 행동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거미가 되게 무서운데 이거에 대한 반응 행동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얘가 갖고 있는 어떤 대사 상태 그래서 거미가 되게 무서워도 지금 막 너무 굶주려가지고 배가 고프면 심지어 거미라도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행동이 다양한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를 behavioral plasticity라고 하는데 저희 랩에서 원래
하고 있는 주제가 어떤 이런 행동이 다양한 이런 환경에 따라서 외부 환경 혹은 개체의 대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밝히는 게 저희 연구실의 목표고요. C엘레건스는 사실은 뉴럴 커넥텀이라고 하고 뇌지도가 완성된 지금 심지어 86년에 이게 완성되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쇼파리의 그런 커넥텀도 완성되었고 마우스의 전내 일부의 커넥텀도 완성이 돼서 이제 점점 뉴로사이언스는 이런 커넥텀 기반으로 커넥텀을 해석하고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어떤 이런 동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뇌의 그런 애나토미가 알고 그럼 이 애나토미에 기반한 기능이 무엇인가를 이제 아는 게 커넥텀 연구고요. 제 톡에서 나올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와이어드 커넥텀이라고 하고 뉴로펩타이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뉴로펩타이드는 이런 커넥텀 기반을 벗어난 그런 작동들을 해서 와이어리스 커넥텀이라고 해서 C엘레건스는 저 와이어드 커넥텀이 완성되어 있는데 지금 열심히 뉴로펩타이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디서 리셉터는 어디에 있고 뉴로펩타이드는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연구들을 해서 C엘레건스는 이제 와이어리스 커넥텀도 거의 완성 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였던 C엘레건스는 사람에 비해서 되게 단순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아까 그 C엘레건스의 전체 신경계를 보여드리고 앞에 굉장히 많은 그런 셀들이 모여 있어서 C엘레건스 연구자들은 이 앞에 머리 부분이 이제 C엘레건스의 뇌라고 저희가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C엘레건스는 302개의 정확한 신경세포와 7,000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휴먼은 100 빌리언 뉴런, 100 트릴리언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되게 셀 수 있는 숫자의 302개와 7,000개 셀 수 있는 시냅스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다양한 행동들을 분석하고 예측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C엘레건스가 사실은 이런 아주 작은 신경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동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움직인다던가 냄새를 맡는다던가 혹은 어떤 터치 센스를 한다던가 이런 단순한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얘네가 social like behavior, sleep like behavior, learning and memory, 그래서 같이 밥도 먹는 이런 되게 약간 복잡한 행동까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신경계가 이렇게 복잡한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 C엘레건스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302개의 신경과 7,000개의 시냅스로 만든 커넥텀 뇌지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단순하게 보여요. 빨간 것들은 전부 감각신경들이고 파란 것들은 인터뉴론들이고 초록색은 모토뉴론들인데 여기에 이런 선들이 전부 이제 커넥션들입니다. 7,000개의 그런 시냅틱 커넥션들을 쭉 보여주는 건데 이걸 보고 있으면 하나의 신경세포가 3다리만 건너면 다른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뭐 냄새 맡는 신경 혹은 맛을 느끼는 신경들이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얘가 결국 3다리만 타면 결국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런 신경들이 굉장히 헤빌리 서로 커넥트 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경회로 지도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런 각각의 그러면 이 시냅스들이 각각의 커넥션들이 이런 행동을 유발하고 행동을 해석하면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게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일이고 C엘레건스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넥텀과 행동을 어떻게 링크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행동에서 저희가 보는 행동이 변화할 때 이러한 시냅스들, 이런 커넥션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갖고 있는 게 저희 방에 있는 롱텀 고울입니다. 다시 이제 다시 아까 에스케로사이드 넘버 3라고 하는 페로몬은 조그마한 지방이고요. 기름이고 이 기름방울을 얘가 되게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포닥하면서 하고 디지스 처음 와가지고 낸 논문이 C엘레건스의 저 페로몬은 ADL이라고 하는 감각신경이 감지를 해서 제가 이런 인터뉴론들을 거쳐서
모토 뉴론 거쳐서 얘가 머슬을 컨트랙션하면 뒤로 물러난다라고 해서 제가 이 에스케로사이 넘버 3의 그런 서킷을 밝히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2년에 이제 막 부임돼서 이 논문이 났었고, 그래서 이제 이 서킷을 바탕으로 저희가 궁금한 이 행동은 C. 엘레건스가 이 페로몬을 싫어하는데, 이 페로몬을 싫어하는 거는 사실 얘가 갖고 있는 되게 나이브한 행동이고, 이러한 행동이 얘의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데, 이러한 행동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까? 그러면 그 기작은 무엇인가를 보는 일들을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제가 디지스트 1 다음에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냥 결과만 보여드리면, 이 아까 그 행동이 C. 엘레건스가 막 태어났을 때 이 페로몬을 주면 얘가 그 냄새를 기억했다가 다 성체가 되면 그 냄새에 대한 반응이 훨씬 강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 냄새가 임프린팅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C. 엘레건스가 이 에스케로스 넘버 3에 태어났을 때 특정한 기간에 노출이 되면 얘가 성체가 됐을 때 이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런가 해서 저희가 이 서킷을 들여다보면서 이러면 이때는 이 모토 뉴론이 새로운 모토 뉴론의 그런 시냅스가 원래는 불활성되어 있는데, 얘가 한번 그렇게 이 냄새를 맡으면 이 시냅스가 활성화되면서 네트 비헤이비어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저희 2017년에 나온 논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또 다른 대학원생이, 유이선이라는 대학원생은 C. 엘레건스가 점점 굶으면 어떻게 이 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이 변할까라고 했는데, C. 엘레건스가 점점점 배가 고파지면 이 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이 점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작은 왜 일어나냐라고 하면 인슐린 시그널링이 작용해서 이 시냅스의 강도를 더 배가시켜준다라는 결론이었고, 왜 배가 고프면 이 페로몬을 더 싫어할까?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주변에 먹이가 없다는 얘기고, 이 페로몬을 싫어하는 이유는 서로 거리를 두려고 하기 때문에 싫어하거든요. 고프면 서로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 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이 더 높아져서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점점점 멀어지겠다. 그래서 그런 생태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 표로 돌아가서 아까 저희가 앞에 그 앞에 세 논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의 평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군요. 근데 이제 평균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체를 보고 싶어서, 왜 개체 간에 이런 차이가 나는지, 하나의 개체가 왜 이 페로몬을 줬을 때 반응을 안 하고 왜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에 되게 관심이 있었었는데, 2015년 셀에 어떤 내용이 났었냐면, 이 코리 바그만이라는 분이 C. 엘레건스 뉴로사이언티스트에 제일 잘하시는 분이고, 최근까지 그 페이스북 주커버거 파운데이션의 헤드 연구소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이제 실험실로 돌아오셨는데, 이분도 비슷한 이런 행동 패턴을 보고 있었고요. 이분은 냄새, 저희 뭐 팝콘 냄새가 C. 엘레건스 되게 좋아하는데, 이 냄새도 보니까 한 개체가 어쩔 때는 되게 반응을 하고 어떨 때는 반응을 안 하고 똑같은 질문이었고, 그래서 여기는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AWC라고 하는 얘는 바나나 향을 맡는 냄새를 맡는 신경인데, 이 신경의 회로들을 아까 제가 보여준 페로몬 회로처럼 이 분 방에서 이미 다 구현을 다 했어요. 조금 다르지만 이 아래쪽은 좀 비슷한데 위가 좀 다른데, 이분이 했던 가설은 뭐냐면, 이 회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인터뉴론들의 상태가 여기서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 상태가 이 시그널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그래서 디폴라이징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트레이시홀드를 되게 잘 넘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상태가 되게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액티베이션 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게 이제 반응을 해서 어떤 행동을 나타나고, 근데 이 인터뉴론들의 상태가 똑같은 시그널이 들어왔는데도 이 상태가 예를 들어서 멤브레인 포텐셜이 되게 낮다
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시그널이 들어와야지 얘가 액티베이션이 되니까 똑같은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는 이 서킷은 액티베이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 뉴런의 상태들은 스토캐스틱,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확률적으로 얘가 이렇게 on 되어 있을 때만 비헤이비어가 나타나고 off가 되어 있으면 비헤이비어가 안 나타난다라는 내용으로 2015년에 이런 객체에서의 그런 차이, 왜 내가 갑자기 이 냄새를 좋아하다가 왜 싫어하고, 이러한 차이는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개체마다 차이를 그런 변화를 우리가 behavioral noise, 이건 그냥 노이즈인 건가 아니면 이게 genetically 아주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건가 라는 디베이트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노이즈를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이 논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케이, 그러면 한 개체가 그런 어떨 때 반응하고 어떨 때 반응하지 않는 거는 이걸로 설명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럼 우린 그건 건들지 말자. 근데 왜 그러면 그거임에도 불구하고 왜 어떤 개체는 전부 다 반응을 안 하고 어떤 개체는 왜 반응을 잘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이유일까?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 라는 걸로 저희가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C. 엘레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개체가 사실은 한 엄마한테 나와서 유전적으로 100% 동일합니다. 더군다나 같은 플레이트에서 같은 환경에 자라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 동일합니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가 저희가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요 전에 보였던 거는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지만 환경이 달라서 배고프거나 뭐 아주 배부르거나 혹은 어렸을 때 이 냄새를 맡거나 아니거나라는 환경적인 차이에서 우리가 이런 행동 변화를 봤는데, 이거는 환경도 유전적으로도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가 저희가 갖고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 저희 방에 거쳐간 대학원생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대학원생들이 이 원인을 찾으려고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원인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라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세팅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보아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단서를 여기 앉아있는 황현정 대학원생이 찾았어요. C. 엘레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아가 플레이트 위에서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박테리아를 먹고 살거든요. OP50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지금 저기에도 이렇게 C. 엘레건스들이 막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약간 큰 애도 있고 아직 좀 자라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믹스드 파퓰레이션, 그래서 어린애부터 성체까지 존재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알들이 있어요. 이게 C. 엘레건스가 낳는 알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자웅동체예요. 본인이 스펌하고 에그를 갖고 있어서 얘가 태어나서 하루, 이틀, 3일째부터 알을 낳기 시작해서 얘가 보통 2주 사는데 14일 정도 사는데 20일 정도 사는데, 알을 낳는 시기는 어덜트가 돼서 하루, 이틀, 3일에 이게 알 낳는 숫자거든요. 얘가 300개 정도 알을 낳는데 어덜트 돼서 첫날에 100개, 둘째 날에 100개, 셋째 날에 100개 낳고 그 다음엔 안 낳아요. 300개를 하루에 100개씩 낳고 이제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표고, 이 데이 엄마가 이때의 나이를 엄마의 데이 1, 데이 2, 데이 3. 그래서 엄마가 데이 1일 때 알 낳는 애들들, 데이 2일 때 낳은 애들, 데이 3일 때 낳은 애들들이 혹시 차이가 있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실험을 할 때 여기에서 어덜트를 골라내는데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골라내요. 엄마의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벌레들을 골라내기 때문에 혹시 엄마의 나이를 맞추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질문을 시작했고요. 이제 현정 학생이고 벌써 나이가 많이 지나서 이때는 되게 어려 보이는데
벌써 예, 대학원을 오래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한 엄마가 데이 1일 때 낳은 애들들 실험하고요. 데이 2일 때 낳은 애들도 실험하고 데이 3일 때 낳은 실험을 하면 얘가 점점 이 에스크로스 넘버 3에 대한 반응성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젊은 엄마가 낳은 그러니까 젊은 엄마, 나이 든 엄마라고 표현을 하면 젊은 엄마가 낳은 애들들이 훨씬 반응성이 높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다른 날 실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데이 1 엄마가 알을 낳고 얘가 다시 성체가 되려면 3일 지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하루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실험할 때 하루씩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다른 실험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러면 엄마는 다르지만 이번에는 실험 날짜를 맞춥니다. 그래서 엄마가 다른 엄마들을 여기에는 데이 1 엄마, 데이 2 엄마, 데이 3 엄마를 다른 엄마를 써서 실험 날짜를 다 맞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엄마가 낳은 애들들이 훨씬 페로몬에 대한 그런 싫어하는 게 더 강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완벽한 그런 컬처 컨디션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지금 다른 거는 엄마의 나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나이가 달라지니까 자손의 행동이 변화네가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이 엄마의 나이에 따른 이 페로몬의 반응성이 떨어지는 게 이게 페로몬, 저희가 연구하는 페로몬의 스페시픽한 건지 특이적인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보려고 C. 엘레건스에서 되게 유명한 냄새들이거든요. 글라이세롤이라고 하는 애는 특정 신경이 감지해서 얘가 C. 엘레건스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글라이세롤의 반응은 변화가 없어요. 또 하나는 IAA라고 하는 얘가 바나나 향이고 다이에스티라고 하는 팝콘 냄새인데 다른 신경들이 다 감지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응성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C. 엘레건스는 이런 나이에 따라서 이 에스케로사이 넘버 3라는 페로몬 반응을 지네티컬리 어떤 식으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고 특정 페로몬의 그런 감각에 대한 변화가 얘 어떤 식으로 생존에 중요하니까 이거를 되게 잘 컨트롤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결론을 질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 어떤 특정 신경의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조그마한 마이크로 플루이디스에다가 C. 엘레건스를 넣고 이 C. 엘레건스의 어떤 특성 뉴런이 반응하는 거를 G캠프로 영상을 만드는데 이게 벌써 제가 디지스트 임용됐을 때는 이거를 하는 랩이 세계에서 저희 랩이 3번째 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아주 나불한 툴이었는데 이제 벌써 10몇 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여기 보면 여기 시엘런스 이게 칩이고요.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이 여기 머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저희가 클릭 버튼 누르면 이렇게 냄새를 주게끔 해서 쟤는 살아있는 상태고 쟤 여기다가 저희가 연구하는 신경에 G캠프를 발현시켜서 얘 칼슘이 어떻게 변하는지 를 하는데요. 이 테크닉은 지금 신경 하나를 볼 수 있는 테크닉이고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거든요. 딱. 근데 지금 최근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만든 툴은 뭐냐면 C. 엘레건스 머리에 한 150개의 신경이 있는데요. 그 신경들을 하나가 아니라 150개를 다 이미징을 하고 이게 이렇게 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냄새가 이렇게 있으면 냄새가 여기서 주면 얘가 저는 목을 잡잖아요. 근데 그냥 따라가는 대로 그러니까 이 현미경이 그냥 다이섹팅 상황에서 각 신경들을 전부 다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이 냄새를 주면 어떤 신경이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는 수준이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이 테크닉을 꼭 배우고 싶은데
네, 그래서 뭐 세바티컬을 가면 이 방으로 가면 좋겠다 싶은데 이 방에서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문제는 이제 점점 눈이 안 보여가지고 과연 이걸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 용진이라고 하는 여기 앉아 있는 친구가 이 이미징을 이제 다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페로몬 냄새를 맡는 ADL이라는 신경을 가지고 이 칼슘 이미징을 하면 얘가 에스케로스 넘버 3를 줬을 때 이 칼슘이 확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고, 근데 나이 든 엄마가 난 자손들은 이 칼슘 반응이 확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젊은 엄마가 난 애들들이 왜 페로몬 반응이 높으냐라고 하면 이 페로몬을 감지하는 신경의 활성이 높기 때문에 라고 되게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제 엄마의 나이가 어떻게 자손의 페로몬 감각 신경의 액티비티를 조절하는지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현정이가 되게 뭐 이런저런 것들 많이 시도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저희가 어디까지 알게 됐냐면 이렇게 어떤 트랜스제너레이션,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영향은 주로 스몰 RNA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많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그러면 스몰 RNA를 봐야겠다라고 해서 2019년에 셀에 2편이 나왔는데 C. 엘레건스 스몰 RNA들이 C. 엘레건스의 어떤 패소젠 러닝, 얘가 어떤 감염시키는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기억을 이런 스몰 RNA가 관여하고, 그 다음에 이런 키모텍시스도 이런 스몰 RNA가 관여한다라는 논문이 2019년에 셀에도 연거푸 나면서 제가 이때 이제 힌트를 사실 얻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저 스몰 RNA를 테스트해 보자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게 어보이던스 인덱스, 그래서 아까 와일드 타입의 인덱스는 한 0.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의 벌레가 싫어해요. 이거를 스몰 RNA의 메타볼리즘에 관여하는 되게 대표적인 유전자들을 쭉 있는데 한 20개 정도를 현정이가 스크린했고, 그 중에 어떤 애들을 보면 이 페로몬의 반응성이 떨어져 있는 뭐 RRF3라든가 ERI1이라든가 이게 몇 개가 반응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스케로사이드 페로몬의 특이적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글리세롤이라는 이런 리펠런트, 얘가 되게 싫어하는데 얘에 대한 반응성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만, 그래서 RDE4는 얘도 떨어져 있고 ALG2도 얘도 떨어져 있어서 얘는 일반적인 키모텍시스에 다 관여하지 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에 관여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연구하지 말고 페로몬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유전자들을 가지고 연구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ERI1을 일단 포커스를 했어요. 그래서 ERI1은 엑소라이보뉴클레이즈라서 그러니까 RNA를 자르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얘가 보면 휴먼하고 굉장히 그 기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유전자이고요. 그래서 휴먼 마우스 CL1에서 보면 굉장히 유전자가 보존되어 있고, 제가 이게 엑소뉴클레오이드고 휴먼에서도 이 RI1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얘가 26G RNA 바이오신테시스, 그래서 26G 26개 누클레오타이드 RNA의 그런 siRNA 패스웨이에 관여하는 그런 컴플렉스의 되게 코어 엔자임이에요. 그래서 얘가 망가지면 C. 엘레건스가 이 페로몬의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럴까를 보는데, 이게 다시 한번 컨펌하는 실험이고 여러 가지 그런 농도에서 페로몬을 줬을 때 와일드 타입은 회색, ERI1은 빨간색인데 보면 빨간색이 전부 다 그 반응 정도가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ERI1의 뮤턴트 얼리얼이 아까 여기 보면 얼리얼이 지금 MG366은 여기에 있는 포인트 뮤테이션, 그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딜리션 뮤턴트들인데
이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테스트해 봤더니만 모든 얼리어리에서 전부 다 떨어져 있어서 ERI1이 망가지면 이 페로몬 반응성은 떨어지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이게 또 이미징을 했을 때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ERI1은 페로몬의 그러한 반응성이 아까 그 감각신경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ERI1이 왜 페로몬 반응을 못하냐면 ADL 감각신경의 페로몬 반응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ERI1이 어디서 발현하는지를 이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기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서 ERI1이 어디서 발현하는지 봤더니만 이게 사실은 엑소 라이보 뉴클레오지라고 하고, 기존에 이게 네이처 논문에 나면서 이 돌연변이가 굉장히 그 RNAi, siRNA가 굉장히 잘 된다고 보고를 하면서 이 일들은 아마 거의 모든 CL1스의 세포에서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거기서 제안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이 유전자 발현을 어떻게 보냐면 이 유전자 앞에 있는 프로모터를 떼다가 GFP에 붙여서 이 GFP 발현이 어디서 되는가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 발현을 알 수 있는데, ERI1이 되게 저희는 모든 세포에서 발현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 프로모터를 보니까 이 프로모터는 내장하고 신경 두 개에서밖에 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신경이 뭐냐면 AVH라는 신경과 PBP라는 신경에서 발현하고 내장에서 발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되게 이상하다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전자는 모든 세포에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는 아까 그 ADL이라고 하는 페로몬 감각신경에서 이 유전자가 발현하고 거기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좀 기대하지 않은 신경들이었고, 이 신경들은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신경들이에요. CL레건스 302개 신경들인데 되게 잘 아는 신경은 몇십 개고 대부분 신경들은 아직도 그 기능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AVH는 전혀 기능을 모르는 신경이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고, AVH는 인터뉴론이고 얘가 머리 쪽에 셀바디가 있고 얘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뒤로 뻗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진짜 ERI1이 이 AVH나 PBP에 저희가 이제 레스큐 실험을 하는데, 와일드 타입은 한 40에서 50%가 반응을 잘하고 ERI1은 한 10%가 반응하는데, 이 ERI1 돌연변이해도 되고 다시 ERI1 cDNA를 다시 넣어주면, 넣어줄 때 ERI1이 발현하고 있는 모든 세포에다 넣어주면 이 문제가 회복되고요. 이거를 RGF1이라고 하는 모든 신경에다가 발현시켜주면 회복하고, 저희가 AVH에 특이적으로 ERI1을 다시 발현시켜주면 이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ERI1이 AVH에서 문제가 있네 라고 저희가 알 수 있었고, 또 하나는 HLH34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이 AVH가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돌연변이에서 보니까 이 반응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히스타민 게이티드 크로마티드 채널이라고 이 채널을 CL1 특정 뉴런에 발현시켜주고 히스타민을 쳐주면 그 셀의 기능이 망가지는 그러한 툴이 있어서 저희가 AVH에도 되고 히스타민 게이티드 크로마티드 채널을 발현시켜서 히스타민을 쳤더니만 이 반응성이 떨어진 걸로 봐서 정말 ERI1이 그러면 AVH에서 작동을 해서 이 페로몬 감각을 관여하는구나 라고 저희가 결론을 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케로사 넘버 3라는 애가 ADL을 통해서 쭉 서킷하고 가서 리펄전이 일어나는데, ERI1이 여기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몰랐던 생뚱맞은 다른 인터뉴론에서 발현을 하고 여기서 작동을 하고, 이게 AVH라고 하는 저희가 전혀 몰랐던 신경에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얘가
얘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봐야겠죠. ERI1이 도대체 뭘 하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AVH가 이런 ADL의 그런 반응성을 조절하는지. 아까 ADL하고 AVH 두 신경과는 시냅틱 커넥션이 있는데 되게 약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가설은 이 시냅스를 통해서 시그널이 가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의 가설이었는데, C엘레건스는 이 두 개의 신경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밖에 사실은 없거든요. 케미컬 시냅스나 시냅스를 통해서 가는 방법, 또 하나는 뉴로펩타이드를 통해서 가는 방법. 그래서 사실은 어떤 신경에 뉴로펩타이드가 있는 그런 베시클들, 그걸 덴스코어 베시클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의 뉴로트랜스미터들, 조그마한 뉴로트랜스미터들 있는 그런 스몰 클리어 베시클, 두 가지의 그런 베시클들이 한 셀에 모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시그널링을 관여하는 아주 유니크한 엔자임들이 있고, 그게 엉크13이라는 애가 C엘레건스에서는 모든 저 스몰 클리어 베시클의 엑사이토시스를 다 관여하고요. 엉크31은 덴스코어 베시클의 모든 엑사이토시스를 다 관여해서 얘가 없으면 스몰 클리어 트랜스미터들, 뭐 아세틸콜린, 뭐 가바, 글루타메이트의 트랜스미션이 전부 다 막히고, 얘가 잘못되면 모든 뉴로펩타이드의 그런 시그널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요 툴을 이용해서 엉크31에 다 대고 이 ADL의 반응성을 봤더니만 ADL의 반응성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ADL 그의 반응성은 조그마한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어떤 인풋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고, 엉크31에다 대고 그 반응성을 봤더니만 이 반응성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ADL의 그 케이슘 반응은 어떤 식으로 뉴로펩타이드들이 그런 인풋을 넣어야지만 그 반응성을 보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면 이 AVH에서 ADL로 어떤 뉴로펩타이드 시그널링 가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바뀌고, 그러면 이 뉴로펩타이드가 무엇일까를 보는데, C엘레건스의 몇 년 전에 C엘레건스 302개 신경들 각각에 대해서 각각을 분리해서 각각을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302개 신경세포에 어떤 유전자가 발현하고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어요.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했고, 저희가 그걸 센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AVH 치면 AVH에서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쭉 뜨는데, 유전자 2만 개 중에서 몇 개가 뜨고 이 몇 개가 얼마만큼 많이 뜨는가가 쭉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뉴로펩타이드가 뭔가 이걸 보면 C엘레건스 뉴로펩타이드는 한 100에서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가 AVH에서 발현하는가를 보면 이 세 개가 굉장히 잘 발현하고 있네. FLIP26, NLP19, NLP14이라고 하는 애가 발현하고 있고, 얘 각각의 유전자에 딜리션이 있는 돌연변이들이 이미 벌써 C엘레건스 스탁센터에 이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이거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받아요. 그래서 받아서 테스트를 해봤더니만 FLIP26라는 애가 에스케롭사인 넘버 3에서는 굉장히 반응을 못하고, 이건 글리세롤인데 글리세롤에는 반응을 잘해서 우리가 찾고 있던 아까 ERI1과 유사한 그런 피노타입을 보이고 있어서 그럼 FLIP26인가 보다. 그래서 FLIP26는 FMRF 아마이드, 푸마푸미드 라이크 펩타이드라고 해서 C엘레건스에서 엄청 많은 펩타이드예요. 사람에게도 있는데 C엘레건스가 압도적으로 이 펩타이드들 많아요. 그래서 이 펩타이드인가 보다라고 해서 그러면 얘가 아까도 말했던 그러면 AVH에서 발현하는지 다시 프로모터에다가 이번에 M처리를 달아서 봤더니만 얘가 AVH에서 정확하게 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FLIP26 돌연변이가 되고 FLIP26 cDNA를 다시 AVH에서 발현시켰더니 이 피노타입이 레스큐 되는 걸 봐서 FLIP26가 AVH에 작동하는구나. 그리고 이미징을 했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FLIP26의 돌연변이에서 칼슘 반응이 떨어져 있는 거를 봤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풀렸습니다. AVH가 ERI1을 통해서 FLIP26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얘가 ADL에 반응하고 그러면 이 FLIP26가 ADL의 그런 액티비티를 메인테인 하지 않을까, 그래서 유지해 주지 않을까. 저 FLIP26가 없으면 얘가 반응을 못 하니까 얘가 이 ADL의 반응성에 이 뉴로펩타이드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ERI1하고 FLIP26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아까 ERI1은 스몰 RNA의 프로세싱에 관여하는 애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테스트해보고 있고, 테스트해왔고, 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FLIP26의 mRNA 레벨을 이제 체크업해요. 그래서 얘가 스몰 몰레큘, 싱글 몰레큘 피쉬라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써가지고 저희가 이 FLIP26 메신저 RNA 양을 재는데 FLIP26의 프로모터의 액티비티는 와일드 타입하고 ERI1 돌연변이에서 변화하지 않는데 프로모터의 액티비티는 이거는 FLIP26 싱글 몰레큘 피쉬로 한 거고 이거는 FLIP26 mRNA에 바인딩할 수 있는 프로브를 만들어서 이걸 프로브의 그런 플로레센스를 보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은 얘가 프로브가 되게 잘 작동해가지고 AVH에서 이 FLIP26 mRNA를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이고 이게 ERI1에서는 떨어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ERI1이 뭘 하냐면 ERI1이 FLIP26의 트랜스크립션 그런 전사를 건드리는 건 아니고 전사돼서 나오는 메신저 RNA의 어떠한 그런 뭐 스테빌리티를 조절하는구나를 저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가설은 ERI1이 FLIP26의 메신저 RNA를 조절하는데 얘가 중간에 어떤 매개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ERI1이 마말리안 연구에서 얘가 마이크로 RNA를 네거티브리 조절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C. 엘레건스도 그러면 그런 가능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FLIP26 mRNA 3'UTR에 보통 마이크로 RNA가 결합을 하니까 이 3'UTR에 어떤 마이크로 RNA가 결합할 수 있는지를 프로그램을 막 돌려서 현정이가 몇 개를 찾았다고 그러고 제일 확률 높은 게 미어 8027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가 FLIP26 메신저 RNA 3'UTR에 굉장히 잘 매치되면서 결합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를 그리면 얘가 미어 8257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RNA이고 그러면 혹시나 ERI1이 얘를 통해서 FLIP26 메신저 RNA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닌가 라고 저희가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봤더니만 이 미어 8257이 요 마이크로 RNA가 이 마기원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인트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C. 엘레건스에서 이 세 개의 딜리션 얼리얼이 어베일러블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받아다가 테스트했더니만 아까 얘가 마이너스면 얘가 만약에 없으면 얘가 얘를 마이너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얘가 없으면 FLIP26의 양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기대를 했었고 올라가면 어버이던스 인덱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로몬 반응성이 올라가는구나. 근데 마기원 이 전체가 다 날아간 그런 얼리얼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얘가 마기원의 효과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요 마이크로 RNA의 효과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알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FLIP26 메신저 RNA 양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마이크로 RNA의 돌연변이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그러면 AVH가 이 ERI1이 이 미어 8257을 네거티브리 조절하고 다시 얘를 네거티브로 조절하고 그러면 이 AVH에서 이제 ERI1이 망가지면 마이너스니까 FLIP26가 없어지고 그러면 ADL의 반응성이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AVH라고 하는 인터뉴런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뉴로펩타이드의 발현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다시 뉴로펩타이드가 이런 ADL 감각신경에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가 이제 밝혔고, 요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정이가 하는 게 이 ADL에서 발현하고 있는 뉴로펩타이드 리셉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걸 통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 돌아가서 제가 지금 ERI1, AVH를 막 얘기를 했는데 질문은 뭐냐면 그거랑 아까 엄마 나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게 이제 질문이. 이거를 거기다가 연결시킬 건데요. 그러면 뭘 보냐면 ERI1 돌연변이에서 아까 그 머터널 에이지 효과, 엄마 나이 효과가 어떤지를 봤더니만 이 효과가 없어진 거예요. 아까 데이 1, 2, 3 엄마에 대한 자손들의 반응성은 이렇게 쭉 떨어지는데 이 ERI1 자손들은 엄마의 나이와 상관없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ERI1이 분명히 그러면 이 엄마의 나이에 관여하는구나를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ERI1의 AVH의 발현을 봤더니만 이 ERI1의 AVH 발현이 나이를 가면서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ERI1이 AVH의 발현 양에 따라서 C. 엘레건스의 페로몬 회피 행동이 콜릴레이션이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래서 ERI1의 AVH의 발현 양이 결국에는 머터널 에이지의 그러한 인디케이터로 작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스몰 RNA를 조절한 ERI1의 그러한 발현 양이 어떤 인터뉴론에서 이게 엄마 나이를 반영하는 그런 인디케이터로 작동하는구나 라고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 C. 엘레건스의 페로몬은 얘 생존, 얘 생태의 생존에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러한 신경 감각 물질이라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젊은 엄마가에서 난 자식들과 나이 든 엄마가 만들어낸 자식들이 왜 얘는 페로몬에 더 반응을 잘하는지, 젊은 엄마에서 태어난 애들들이 왜 더 늙은 엄마에 비해서 페로몬에 대한 반응이 더 좋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현정이랑 고민을 많이 했었고, 네, 현정이랑 최근에 우리 이런 실험을 해보자라고 했고, 어떤 실험이었냐면 아까도 이 페로몬이 어떤 의미냐면 얘가 옆에 있는 애를 싫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처음 자손들은 그 다음에 태어난 애들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자, 우리가 여기서 빨리 떠나자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해서 그런 실험을 했었고, 그래서 100마리를 여기다가 놓고요. 얘가 데이 1 엄마한테 나온 100마리, 처음 100마리, 그 다음에 데이 2에 나온 100마리, 데이 3에 나온 100마리를 각각 놓고 이 가운데에다가 OP50 아까 박테리아 푸드를 놓고 얘가 100마리를 놓고, 그럼 얘가 얼마나 이거를 빨리 퍼지는지 서로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를 봤더니만 데이 1 애들들은 어디에 놓이냐면 얘가 A, B, C, D를 이렇게 나누면, 구역을 나누면 D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요. 이게 데이 2, 데이 3를 가면 점점 A 쪽으로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그 가설이, 그래서 처음 젊은 엄마한테 태어난 애들들이 되게 주변의 친구들하고 빨리 자기는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태적인 의미까지 현정이가 다 만들어서, 네, 사실 저희 곧 논문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워킹 모델은 뭐 젊은 엄마, 나이 든 엄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이게 돌연변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한 개체에서의 이런 페로몬의 반응 차이는 아까 말했듯이 인터뉴론들의 그런 스토캐스틱한 그런 액티비티에서 결정되는데 개체 간의 차이들은 그 중에 하나의 팩터는 이렇게 엄마의 그런 나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메카니스틱하게 이렇게 접근하는 되게 좋은 연구라고 저희가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이고 저희 실험실이고 저희 뭐 이거를 이 아이디어부터 실험까지 다 했던 현정이가 여기 앉아 있고, 네, 용진이가 모든 이미징 실험들 해왔고, 저희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면서 도와주고 있어서 네,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결론이 나서 네, 되게 감사합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네, 여기까지입니다.